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상관 분석의 마지막 시간, 정준 상관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준 상관 분석, 예, 영어로 correlation analysis, 그래서 상관 분석은 상관 분석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말이 상관 분석이지 엄밀하게 보면은 다별량 회귀 분석하고 비슷합니다. 다별량 회귀 분석은요, 독립 변수도 여러 개고 종속 변수도 여러 개인 게 다별량 회귀 분석이에요. 예, 그거 분석하는 게 다별량 회귀 분석인데 여기 보시면 이쪽 변수도 여러 개죠. 이쪽 변수도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개념이 아니에요. 상관 분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변수가 여러 개고 이쪽 변수도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변수 집단하고 이쪽에 변수 집단하고, 즉 변수 집단 간에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보는 게 정준 상관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다별량 회귀 분석은 또 어떻게 돼요? 다별량 회귀 분석은 여기에 여러 개의 독립 변수가 있고 이쪽에 여러 개의 종속 변수가 있죠. 즉 독립 변수 여러 개와 종속 변수 여러 개가 어떻게 상호 상관관계 또 인과관계가 이루어지느냐를 보는 게 다별량 회귀 분석이죠. 따라서 저는 다별량 회귀 분석은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별량 회귀 분석과 관련돼서 논문도 많이 읽어보고요. 그런데 정준상관 분석은 해본 적이 없고요. 또 정준상관 분석으로 해서 뭐 이렇게 어떤 뭔가를 연구를 했던 그런 논문이나 보고서를 본 기억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정준상관 분석 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그 저기 이것도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학교에서 이렇게 뭐 연구를 하다가 이걸 알아낸 거기 때문에 사실상 교재에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은 그만큼 상당히 낮을 겁니다. 예, 그래서 깊게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다만 정준상관 분석이 이런 거구나 라는 정도만 보시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중회귀 분석의 확정된 형태로 P개의 변수와 Q개의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거다. 그래서 P개의 변수가 변수 집단 1, Q개의 변수가 변수 집단 2로 해서 두 변수 집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게 정준 상관 분석이다. 자료는 두 변수 집단 모두 상관 분석이기 때문에 매트릭 척도가 되어 있죠. 더미 변수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다별량 회귀 분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P개의 독립변수와 Q개의 종속변수가 있다고 할 때 다중회귀 분석을 Q번 실시하여 종속변수의 관계 파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중회귀 분석을 이 종속변수가 Q개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다중회귀 분석을 Q번 실시하면은 되겠죠. 그러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Q개 간의 관계가 파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다중회귀 분석을 Q번 실시하지 않고 그냥 P개의 독립변수와 Q개의 종속변수를 갖다 놓고 그대로 다별량 회귀 분석을 해도 돼요. 따라서 다중회귀 분석을 Q번 실시를 하던 아니면 다별량 회귀 분석을 한 번 실시를 하던, 자, 문제는 뭐냐면 Q개의 종속 변수가 상호 높은 관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때는 정준상관 분석을 실시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 종속 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분석을 하면은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별량 회귀 분석으로도 이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별량 회귀 분석하고 정준상관 분석하고의 차이점은, 다별량 회귀 분석은 시간적 선행관계가 있죠. 독립변수, 종속변수 개념이 있으니까. 다만 여기서는 시간적 선행관계는 없습니다. 두 변수 집단 간의 이 상관관계만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긴 한데 보다 더 엄격하게는 제 생각에는 다별량 회귀 분석이 보다 더 엄격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건 제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중상관 분석은 교재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깊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대충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정도만 보시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먼저 정준상관 분석의 유의성을 검증을 해야 됩니다. 윌커스 람다 값으로 유의성 검증을 하고요. 정준상관 계수를 도출하고 정준 변수를 도출을 합니다. 그리고 각 변수의 중요도를 분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성별, 나이, 교육 수준, 요게 인구 통계적 변수죠.
그 다음에 직무만족, 업무성과, 봉급의욕의 업무성과적 변수입니다. 따라서 인구통계적 변수 집단과 업무성과적 변수 집단 간에 서로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하는 게 정준상관 분석이다라고 하고, 그 정준상관 분석의 명령문은 이런 식으로 집어넣습니다. 참고로 이건 SPSS에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예, 이거 왜 이렇게 집어넣느냐, 그거는 저도 알 바 아닙니다. 그런 거는 물어보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먼저 루트 넘버 이렇게 나와요. 먼저 그 가설을 설정해야 되는데, 가설 설정은 정중 변수 간 상관이 없다 있다, 예, 요렇게 가설을 설정하면 되고요. 자, 먼저 정준 상관 계수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정준 상관 계수가 요겁니다. 일단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자, 아이겐밸류 고유값 1, 즉 이 아이겐밸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수가 특정 변수를 얼마나 설명하고 있느냐, 그 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루트 넘버라고 하는 건 정준상관 분석의 횟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총 2번에 걸쳐 가지고 분석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2회 수행을 했다. 그리고 첫 번째 고유값이 4.14 나왔고, 두 번째가 1.29, 그리고 첫 번째가 누적 퍼센트가 76.7, 두 번째가 23.3. 그래서 두 번의 분석에 의해 가지고 총 100% 별량이 설명이 됐다. 요 얘기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정준상관 계수, 그래서 0.897이 나왔습니다. 0.897이기 때문에 두 변수 간에는 상관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요거는요, 예, 정준상관 계수의 스퀘어 값, 즉 제곱 값입니다. 예, R 제곱 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R 제곱 값이기 때문에 집단 변수로 집단 변수 2가 예 80%, 즉 80.569%가 설명이 되고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변수 간에 상관은 있는 거구나, 즉 두 변수 집단 간에 상관은 있는 거구나라고 여기서 일단 첫 번째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준 변수를 도출을 해야 돼요. 여기 정준 변수 보면은요, 뭐 스탠다디즈드, 캐노니컬, 이거 제가 잘 안 쓰는 분석이다 보니까 영어를 읽는 것도 좀 애매해요. 코에피션트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예, 표준화, 정준, 계수로부터 정준 변수를 도출을 하는데, 보시면 성별은 .167, 나이가 .937, 교육 수준이 .166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성별은 .167, 나이가 .937, 교육 수준은 167,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변수 집단의 정준 계수, 그러니까 정준 변수가 먼저 도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의 정준 변수 보면은 직무 만족이 .288, 업무 성과가 .07, 봉급이 1.039 이렇게 나왔습니다. 직무 성과 이렇게 나왔고, 직무 만족, 그리고 업무 성과가 .783이 나왔죠. 그 다음에 봉급이 1.039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집단, 즉 업무 성과 집단의 정준 변수도 이렇게 도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준 적재량, 그러니까 이 적재량 로딩 값이죠. 이거를 해석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요게 로딩 값입니다. 그래 보시면 나이가 .958로 가장 높죠. 그 다음에 성별이 두 번째, 교육 수준은 맨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봉급이 가장 높고, 두 번째가 업무 성과, 세 번째가 직무 만족,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각 어떤 변수가 중요하게 작용을 했느냐, 나이가 가장 크게 작용을 했고, 성별이 그 다음째, 교육 수준 순으로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업무 성과 변수 집단에서도 봉급이 가장 크고 업무 성과가 두 번째, 직무 만족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일단 나이가 크게 영향을 미쳤죠. 예, 나이가 많을수록 봉급이 높아요. 그 다음째 직무 만족도도 높아요. 하지만 업무 성과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별과 교육 수준은 직무 성과 변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즉 직무 성과 변수와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다별량 회귀 분석으로 돌려도 예,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다별량 회귀 분석으로 보려면 예, 그 독립 변수에서 가장 유의한 독립 변수는 나이가 될 것이고 그 나이에 의해 가지고 직무 만족과 봉급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다별량 회귀 분석 돌려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정준 상관 분석은요. 마케팅 조사론이라고 하는 그런 교재에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본 교재에서도 이군이 교재에 나와 있나 없나 잘 아리까리한데요. 기타 이제 뭐 최서일, 안광호, 이학식 이런 교재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교재에 없다라는 얘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낮다. 아예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그만큼 낮다. 그렇기 때문에 깊게 공부하시기보다는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구나. 아까 봤던 그 편상관 분석도 마찬가지고 지금 봤던 정준상관 분석도 마찬가지고 이거 둘 다 해석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구나라는 정도만 봐주시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예, 상관 분석 네 가지 유형의 상관 분석 다 살펴봤습니다. 피어슨 상관 봤고 스피에만 서열 상관 봤고요. 그 다음에 편상관 보고 그 다음에 정준 상관까지도 다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상관 분석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회귀 분석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